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특강을 하게 된 정종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프링 부트 기반의 웹 개발인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웹 서비스 구현이 가칭으로 된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교시에는 스프링 부트 소개와 개발 환경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2교시에는 스프링 부트 웹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직접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스프링 부트 소개 부분입니다. 자, 스프링 부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프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1990년도 후반, 중후반부터 2000년도 초기에 여러 가지 웹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바 관련한 기술로 이어지면서 자바 빈즈 아니면 자바 서블릿, JSP 이런 기술들로 엔터프라이즈 자바 웹 구현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쯤 들어서면서 EJB 기술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초기의 기술들로 트랜잭션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분산 기술, 그리고 엔티티 핀 기술들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엔터프라이즈한 어떤 형태의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EJB 기술이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EJB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 이전 시절에 그냥 자바 빈즈만을 쓰던 시절에 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별도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EJB 구동을 위한 와스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되면서 그 EJB 구동이 되는 와스는 굉장히 비용이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그 EJ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코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빈즈만을 쓰던 기술을 넘어서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EJB만을 위한 구현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느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실제로 예로 저도 한 2000년 초반부터 프로젝트를 실무에서 구현을 하다 보니 개발자가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구동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이 EJB를 대신할 오픈소스를 만들게 됐어요.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EJB를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스프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게빈 킹이라는 사람은 EJB의 엔티티 핀의 낮은 기술 수준을 대처할 하이버네이트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ORM 기술에서는 EJB가 묻히고 하이버네이트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하이버네이트 토대로 또다시 JPA라는 자바 표준 기술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2000년 한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스프링 초기부터 바로 적용된 건 아니고 2000년 중후반부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술이 들어가기 시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자, 스프링의 역사를 조금 보자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로드 존슨의 저서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실제 예제 코드로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예제들이 있었어요. 그 예제에 스프링의 핵심 개념들이 들어있었는데, 빈 팩토리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리고 포조, 그 다음에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그러죠. 의존성 주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의 역전성과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핵심 기술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됐는데, 2003년 1.0이 출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버전업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시면 2014년에 스프링 부트 1.0이 그때
출시합니다. 한 10년 정도 뒤에 스프링 부트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5.0, 6.0 이렇게 버전업이 되면서 최근에는 6.0 이상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자바 버전이 8에서 17로 곧바로 상향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발 환경을 나중에 이제 구축을 할 텐데 그때는 아직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6.0까지를 도입 곧바로 테스트할 건 아니고 최소 버전을 쓸 수 있는 8 버전을 쓸 수 있는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느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개발 깊이,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습득하고 학습하고 그걸 실무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발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최초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나오게 됐냐면 스프링도 컨테이너가 없이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어떤 개발자 한 명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로드 존슨이 피보탈사에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2013년에 로드 존슨, 유르겐 헬러, 그다음에 케이스 도날드라는 사람이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4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 스프링 부트가 1.0이 정확하게는 4월 1일 날 출시를 했어요. 자, 스프링 부트의 핵심 기능은 오토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자동 설정이라고도 하고요. 스프링 부트는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 패스와 설정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스프링 부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설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스타터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특정 기능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의존성 패키지들을 묶어서 스타터로 별도로 제공을 해요. 사용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프로젝트가 단위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스타터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그래서 그 필요한 기능에 해당되는 스타터를 그냥 추가함으로써 간단하게 의존성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개발해 보신 분들이 버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버전들이 안 맞으면 어작당하거나 아예 구동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일들이 개발자들이 과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XML 관련된 코드들, 설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 스타터라는 것이 스프링 부트의 핵심 기능으로 들어오면서 그 의존성 관련 패키지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예,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executable 자르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그 스프링 부트의 핵심 기능이 그런 게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볼 텐데 과거에 쓰던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서블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소스들을 해당하는 와스에 올려두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하는 환경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자르 파일이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실행 가능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자바만 있으면 그 자르 파일을 그냥 실행만 하면 별도의 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징 하나는 액추에이터라는 건데요. 이 액추에이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운영할 때 얘기죠. 운영 환경에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액추에이터라는 게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매트릭 수집, 그다음에 로그 관리 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운영이 모니터링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심플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프링 부트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라고 보기보다는 툴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복잡한 설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의 자료에는 제가 몇 가지 안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내장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그래서 톰캣이라든가 제티 아니면 언더토우라는 것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는 별도로 톰캣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연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 부트는. 그리고 더 이상 XML 관련된 설정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개발 환경 구성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JDK 그 다음에 STS4 그 다음에 오라클 DB 11G XE 버전 그리고 롬복이라는 툴까지 같이 설정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게 특강 시간이라서 JDK라든가 오라클 DB는 별도로 설치하는 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STS 툴부터 곧바로 설치를 할 텐데 JDK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개발 환경에 안 맞다 싶으면 JDK 1.8과 JDK 11 버전을 같이 깔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1G XE라고 써놨지만 제가 강의할 때 그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11G 버전을 쓰겠다는 거지 꼭 저것만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 MySQLDB, H2, 메모리DB 이런 것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STS 설치 부분인데요. STS4라는 버전 반드시 강의 자료에 써놓은 4.14.0 버전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4.13.0 버전을 설치해도 무방할 거예요. 강의 자료의 그 윗부분에 보면 1번에 지금 써놨지만 스프링 IO.툴스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만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써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링크분을 잘 보시고 과거 버전 중에 4.14.0 버전 페이지 보면 중간에 조금 내리다 보면 아래쪽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반드시 4.14.0 버전인 거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물론 셀프 익스트랙팅 jar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zip 파일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시면 jar 파일 받아서 직접 언패키징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여기 예문을 좀 써놨는데 자바 하이픈 jar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받아진 경로를 직접 명시를 하시면 언패키징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압축이 풀리는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압축이 풀린 폴더 안에 실행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실행하면 되니까 자르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 실행 중에 뭐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STS 압축이 풀린 그 디렉터리에 가서 INI 파일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JVM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술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제로 지금 윈도우에 지금 깔린 모습을 좀 캡처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요. 윈도우에는 보통 JDK를 설치하면 프로그램 파일스 아래에 자바 폴더 아래에
JDK 1.8.0하고 뒷부분 버전은 좀 다르겠지만 1.8.0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자바 w.exe까지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11버전을 쓰게 된다면 JDK 11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겠죠. 네, 명기를 해줘야 되고요. 아래쪽에는 메모리 값에 관련된 건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혹시 8기가라면 1024 XMS, XMX 두 개 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길 바래요.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이클립스, STS죠. STS 툴이 좀 동작이 좀 느리거나 한다면 메모리를 좀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8기가쯤이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럼복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럼복은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인 1.18.30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링크에 있는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아마 1.18.30이 나올 텐데 다운받으면 분명히 자르 파일일 거예요. 아까 STS도 자르 파일로 받아서 언패키징 했잖아요. 그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네. 다운받아진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럼복.좀 자르를 실행하면 아래쪽처럼 이렇게 뭔가 뜰 거예요. 근데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요 아래쪽 창처럼 쭉 뜨면서 곧바로 STS가 설치되어 있다면 나올 텐데 혹시나 안 나온다 싶으시면 여기 스페이스파이 로케이션 해가지고 요 부분을 직접 명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는 STS 관련된 INF 파일이 보이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거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 지금 사용하는 화면이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텐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언패키징 럼복.점 자르의 언패키징 하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도 맥 사용자용 그 커맨드 창이에요. 맥은 커맨드 창이라고 안 하고 터미널 창이라고 하죠. 네, 터미널 창에서 지금 자르 파일 언패키징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STS의 INI 파일이 있는 곳에다가 해주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럼복 파일도 그 위치에 위치가 될 겁니다. 잠깐만 제 환경을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STS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맥이라서요. 여기에 맥 사용자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이클립스, STS, INI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JVM은 따로 위치를 설정을 안 했고요. 럼복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네, 메모리도 저는 이렇게 좀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럼복 설치까지 다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클립스, 그러니까 STS예요. 제가 자꾸만 이클립스라고 하는데 이 STS 툴 자체도 이미 이클립스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클립스 툴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 가능하도록 미리 플러그인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채로 구성한 툴입니다. 그래서 STS 툴이나 이클립스 툴이나 사실은 동일해요. STS를 실행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저도 창을 띄워놨습니다. 자, 그렇게 창을 띄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이클립스, 그러니까 STS의 상단에 윈도우 사용자들은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제너럴 항목에 있는 show heap status 항목을 체크를 해 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세요. 닫지 마시고 좀 이따가 다른 설정을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하신 다음에 키워드 적는 부분에다가 인코딩이라고 적은 다음에 나온 항목들을 전부 다 UTF-8로 설정할 겁니다.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스위트 세팅즈에 맥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인코딩
인코디 쓰다가 지금 나왔는데요. 제너럴에 show hip status 예, 여기 apply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에 텍스트에 디폴트 인코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UTF-8로 설정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를 거예요. 업데이트 누르고 워크스페이스에 혹시 모르니까 아래쪽에 디폴트로 UTF-8이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여기에 아마 MS949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아래쪽에 아더 선택해서 UTF-8로 나오게 하십시오. UTF-8로 나오게 하시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CSS 부분도 가서 UTF-8로 아마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UTF-8이 보이도록 한 다음에 어플라이 HTML도 UTF-8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어플라이 JSP도 UTF-8이 나온 다음에 어플라이 혹시 모르니까 XML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아까 XML은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XML을 살짝 쓸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관련해서 쿼리 문장을 마이바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좀 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SQL 문장이 들어가 있는 XML을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플라이를 해주십시오. UTF-8로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이 창은 닫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확장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을 하이어라키칼로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패키지 익스플로러 확장 메뉴는 여기에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저 빨간색으로 된 점점점 3개 보이시나요? 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플랫으로 되어 있죠. 기본으로 그거를 하이어라키칼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헬프의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메뉴에 들어가서 그 창이 열리면 아래쪽이죠. 캡처를 해뒀는데요. STS로 검색을 하십시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설치가 안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될 거예요. 헬프 메뉴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여기서 STS를 검색을 하십니다. 지금 레이티스트가 붙은 게 저는 지금 검색을 했더니 다시 해볼게요. STS 했더니 아래쪽으로 나오네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나오는 창에서 웹 XML 리소스 문제를 인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캡처처럼 이렇게 된 거 웹 XML 자바 EE OSGI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트 요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퍼스펙티브에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를 클릭한 후에 윈도우의 퍼스펙티브에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 클릭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숏컷 네, 숏컷이에요.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했는데 그 탭바인드 명칭에 여기 이 부분 있습니다. 숏컷을 보시고
쇼커대 스프링 부트 체크도 있고 웹이 있는데요. 웹에서 CSS랑 HTML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웹에서 CSS와 HTML. 어플라잉 클로즈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랬더니 체크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또 나온 XML에 XML을 또 선택을 해주세요. XML 파일. 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이바티스로 검색하면 마이바팁스가 나와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이바티스로 검색을 하시면 마이바팁스가 나와요. 네. 캡처는 제가 1.24로 해뒀지만 저도 지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여기 있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창이 떴고요. 마이바티스. 마이바팁스로 검색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지금 1.25가 인스톨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바팁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바팁스 저는 설치가 미리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놈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에 숏컷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윈도우에 퍼스펙티브에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에 숏컷에 여기 나와 있네요. 곧바로 체크 마이바티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 사실은 STS 재시작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 마이바티스 관련된 설치를 한다면 설치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시작해야 된다라는 아마 메시지가 뜰 거고 거기에 확인 버튼 누르면 아마 재시작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커스터마이징 퍼스펙티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타임리프라고 하는 그 템플릿 엔진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템플릿 엔진을 구동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템플릿 엔진이 이클립스 툴에서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링크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링크 이 부분을 잘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임리프 org 이클립스 플러그인 업데이트 사이트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에서
워크 위스에다 쓰는 거예요. http www.com.org 밑에 나왔네. 네, 그죠? 타임리프 이클립스 플러그인이라고 지금 나왔어요. 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된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아마 저는 설치한 적이 있어서 업데이트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클립스 그러니까 STS4를 설치를 해서 스프링 부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